고등학교 1학년 때 나의 길은 수시가 아니구나. 혹시 모를 수시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쓰지 않았고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연세대 교육학과, 결국에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현재는 지리교육과 재학 중입니다. 학원 몇 개나 다녔나요? 학원은 안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EBS 그리고 SBS, MBC 등 다양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드리고 있는 김지연 강사입니다. 네, 저는 김지연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재학 중인 박세준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세준 학생이 지금 무려 서울대 학생이잖아요. 맞죠? 또 그리고 우리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죠? 그쵸. 몇 7달도 안, 8달. 진짜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세준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진짜 궁금해요. 저는 학창 시절에 약간 또라이였고요. 뭐라고요? 저는 학창 시절에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뭐 수업을 듣지 않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열심히 참여하고, 급식 첫 번째로 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고. 급식은 중요하지.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선 안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 학생이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정시파 학생이고요. 그 어렵다는 정시를 뚫었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의 길은 수시가 아니구나. 나는 클래식하네요. 네. 나는 이제 정시파 학생이구나를 깨닫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정시만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도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최대한 부탁을 드려서 수업 시간도 정시 공부를 할 만큼 정시에 좀 더 집중을 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학교가 자사고거나 그랬어요? 자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기숙사 학교였어요. 그래서 전교생이 기숙사에 모여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살았던 학교였습니다. 그러면은 밝힐 수 있다면 대학교 어떤 학교에 지원했고 뭐 서울대는 합격했지만 다른 학교도 막 합격한 곳이 있다면 알려줄 수 있어요? 우선은 정시파도 이제 논술 쓸 수 있고, 중요하죠. 혹시 모를 수시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쓰지 않았고요. 용감해, 제가 썼던 지원선 딱 2개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연세대 교육학과, 와. 이렇게 2개를 썼고요. 제가 교육에 조금 진심인 학생이라서 그 둘을 최대한 들어가고 싶었고, 결국에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현재는 지리교육과 재학 중입니다. 의대나 한의대나 그런 데를 건의받긴 했지만 어차피 가봤자 저는 등록금을 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범대학과 교육학과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 멋있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건 그 어렵다는 정시파의 길을 걸어서 성공을 했잖아요. 사실은 많은 스타 강사분들이,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래요. 고1 때부터 나 정시할 거예요 하면은 저는 좀 말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성공은 했잖아요. 성공을 했는데 세준 학생의 고3 시절 루틴이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후배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가 성적이 항상 이러다가 꼴이 난 편은 절대 아니고 서서히 늘어나는 학생이었어요. 약간 정비례였나요? 아니면은 약간 급상승?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었긴 한데, 좋네요. 이제 루틴이란 게 정확하게 생긴 시점은 9월 모의고사 이후였던 것 오 같아요. 마이 갓.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살지도 않고, 오. 그리고 뭔가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시행착오였어요? 우선은 영어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6월 모의고사 때 1등급, 9월 모의고사 때 3등급, 오 마이 갓. 수능 때 1등급을 맞게 되었는데요. 가능한가 그게? 오.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사연이 깊을 것 같은데요? 루틴이 제일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과목들을 공부해 가면서 그냥 약간 정해진 패턴 없이 슬쩍슬쩍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는 잘 나왔지만 국어나 수학을 생각해보면 전혀 고르게 분포했던 시험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영어가 잘 나왔잖아요. 그럼 영어에 약간의 자신감이 붙고, 그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마음을 갖고 9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10월까지는 조금 이제 천천히. 그래서 9월을 망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9월 전까지는 전혀 정해진 규칙 없이 그냥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9월 모의고사 때 딱 결심을 했죠. 이렇게 가면은 나는 정시를 합격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루틴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 이후 루틴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이후 루틴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면 안 된다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진심? 뜻이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 오늘부터 열심히 한다. 그렇지. 얘들아, 나 공부 안 하면 좀 때려줄래? 많죠. 많죠. 나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할 거니까 다들 다 지켜봐. 그런 애들의 특징. 그리고 과거에 저였고 대부분 공부를 못해요. 아파. 많이들 아파할 것 같은데. 공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열정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불태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고 개개인차가 있지만,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 하루 뒤, 심하면 1시간 뒤에 정확하지. 그 불이 꺼집니다. 정확하지. 네. 그래서 그때 다짐했어요. 공부를 양치하듯이 하자. 공부를 밥 먹듯이 하자. 우리가 양치를 이러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진 않잖아요. 그치. 조금 사소한 걸로 만들자. 가볍게 만들자. 공부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대상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부를 의지를 불태우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그냥 하자는 마음. 그게 제 루틴이자 마음가짐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적은 양을 완벽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영어 교재 되게 두꺼운 거 많잖아요. 많죠. 특히 기출 같은 거 보면은 자이땡땡땡 너무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진짜. 보면은 교재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책장에다 그거를 전시해놔요. 이렇게 마음이 풍족해지지. 그리고 그거 디자인 약간 맞으면 그렇지, 예쁘거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럴 리가 없지. 한 심하면 3쪽까지 풀어져 있고, 그렇지. 듣기만 그 풀려 이후로는 있거나. 괜찮죠. 듣기만 풀려 있고 맞아.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랬던 제 자신을 보고 깨달았어요. 적은 양을 일단 한번 끝내보자. 맞아. 나에게 성취감을 한번 얻게 해보자.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사소하게, 그리고 적게, 그리고 완벽하게. 완벽하게가 중요한데 절대 한 번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어 기출 되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많죠. 처음에는 이런 문법만 딱 보였다가 그 뒤로는 글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거 한 번 봐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계속 얘기해. 네,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봐요. 그럼. 그리고 너무 자주 보는 게 아니라 6월에 한번 봤으면 9월에도 한번 보고 10월에도 한번 보고 직전에도 한번 보고, 그럴수록 자기 것이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확하죠. 그래서 그 세 개를 융합해서 저는 이렇게 루틴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세준 학생은 거의 인생을 득도를 한 것 같아. 사실 본인이 지금 말한 거를 저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그리고 대부분의 영상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 성인 학습자들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발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사소하게 조금씩 성취를 조금씩, 해나가는 게 조금씩.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면은 세준 학생은 사실 요게 이미 약간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물어볼게요. 세준 학생한테 공부는 재능에 가까워요? 아니면 노력에 가까워요? 우선은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고 그렇죠. 너무 클래식하죠? 굉장히 논란이 될 법한. 논란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 답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사실 공부는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뜻하는 거면 저는 재능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재능이 있다는 뜻은 공부를 하는 방법을 특별히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득해서 점점 나아져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메타인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이제 논문에 나와 있죠. 네, 자신이 뭘 하는지 아는 그렇죠. 그런 학생들. 다만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거나 적절한 선생님이 티칭이 없으면 약간 딴 길로 새거나,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고수해서 오히려 독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런 학생들이 있죠. 다만 공부의 성취가 재능이냐 노력이냐 하면 저는 그것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취를 이루려면 재능만 있어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뤄낼 수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결국에 당연한 얘기지만 재능이 있는 학생도 재능이 없는 학생도 성취를 기준으로 하면은 노력으로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지현 선생님 같은 훌륭한 교수자가 있다면 고마워요. 네. 훌륭한 교수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공부의 성취는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세팅을 이렇게 바꿔봤는데,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순간 기억력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암기 게임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세준 학생에게
30초 동안 총 15개의 단어를 보여줄 건데요. 과연 세준 학생이 이 중에서 몇 개를 기억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 이론상 2초에 하나 외워야 되나요? 그렇죠. 쉽진 않을 것 아유,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지. 가능할 수 있어요.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하나, 둘, 셋. 데이터, 비행기, 카페, 학교, 빠른, 죽다, 손바닥, 명함, 미끄럼틀, 스포츠. 할 수 있어. 저절로, 어허. 저절로. 앉다. 그렇지. 그럼 몇 개죠? 13개. 응. 이 정도면 많이 외웠지 않나요? 근데 확실히 잘하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긴 했어, 진짜. 좀 부끄러운데요. 네, 근데 확실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순간 암기력이 좋다는 게 왜 나온 말인지는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암기력 게임에 이어가지고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보고 싶은데 영어라는 과목의 특징에 관해서 세준 학생은 어떤 걸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은 영어라는 과목이기 이전에 영어는 언어. 또 뭐 잖아요. 아주 중요한 원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어느 것보다 노출량에 따라 상당히 성적이 비례하는 과목이다. 혹시 내 유튜브 보고 왔니? 왜냐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이론 중심의 과목들은 상당히 암기와 적당한 수준의 연습을 통해서 금방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근데 이제 영어라는 과목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아침에 영어 단어 20개 외우라고 한 다음에 저녁에 물어보면 까먹잖아요. 땀을 까먹죠. 근데 이 20단어를 이틀 텀을 주고 한 달 외우게 한다? 제 생각에 1년 동안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적당한 노출량 그리고 지속적인 그렇지. 노출이 있으면 영어라는 과목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언어라는 거죠. 언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 스킬 혹은 글의 유형 이런 거 분류해도 정말 그 영어라는 언어, 문맥 혹은 단어, 어휘력 그리고 자신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영어를 이해하는 틀 그런 것에 따라 영어라는 과목은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영어라는 것의 특징을 하나의 어떤 수학이나 과학처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이고 언어원이 약속이니까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매일 조금씩 반복해서 외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내 잘 이해했죠 지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어라는 과목의 특징에 맞게 아마 세준 학생은 잘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영어 공부를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뭔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뭐 독해, 문법, 단어, 듣기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사실 제일 기초는 단어기는 하니까 단어부터 얘기해 볼까요? 단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우선 단어는 절대 쓰면서 외우진 않았어요. 그리고 영어는 오래 보면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내가 계속 보던 단어만 보면 오히려 덜 외워진다기보다 효율이 좀 부족한 거죠. 머리에서 그 철자만 떠다니는 느낌이야.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는 모르면 이렇게 단어책을 두고 한국어를 가리고 이렇게 넘어갔어. 너무 근데 좋은 혹시 방법이다. 모른다 했잖아요. 보고 이건 그런 뜻이구나. 다음으로 이건 알아. 넘어가. 그래서 한 20단어나 30단어를 되게 탄력적인 속도로 쭉쭉 읽어 나갔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저는 그 단어를 외우지 못했겠죠. 망하죠. 아침에 봤다. 점심에도 똑같은 짓 하고 그렇지. 30분 뒤에도 하고 혹은 시간이 난다. 1시간 뒤에 하고 그렇지. 그렇게 탄력적인 속도로 여러 번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과 더불어서 뭔가 노출 시간을 좀 늘려서 그리고 너무 이 단어에 둥둥 떠다니지 않게 오래 보지 않게 그런 식으로 어휘는 해결했던 것 같고요. 요 단어의 묶음이 결국은 문법이고 독해잖아요. 문법이랑 독해는 어떻게 했어요? 우선은 문법 같은 그치, 경우에는요. 문법 중요하죠. 독해를 위한 문법이 있을 것이고 문법 문제를 위한 문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문법 문제를 위한 문법은 사실상 논란이 될 만한 걸 출제하기는 쉽지 않고 좀 정답이 확실하고 확실하고 그다음에 정말 팩트 이거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수일치 같은 것들이죠. 정답. 그리고 뭐 that, what 그렇지. 뒤에 목적어 생략 그런 정확하지.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한두 번에 좀 제대로 된 암기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이해를 기반으로 했던 것 같고요. 다만 독해를 위한 문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o 구문 같은 거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뭐 so that 구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 맞아요. 뭐 이때 강조 구문이나 맞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단순히 문법적인 특징, 절이 어떻고 그런 것들보다도 문장 구조가 이루고 있는 파워, 강조하는 힘,
혹은 생략해주는 힘, 강약 조절을 해주는 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구문을 단순히 어떤 문법의 구조로만 이해하지 않고 좀 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의 강약 조절 등을 확실하게 이해해서 좀 독해를 할 수 있도록 녹여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한국어에서도 이것은 중요하다 하면 이 앞에 부분이 뭐가 중요한지 잘 파악해야 되듯이 문장이 보통 수능 영어는 한 문제가 세 문장 이렇게인데 엄청 길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중요한 파트가 요 구문에서는 여기구나를 파악을 하면 딱 여기만 제대로 읽고 나머지는 훅훅 지나가면 되니까 그 스킬을 위한 문법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듣기는 어떻게 했어요? 우선 듣기 같은 경우는 가장 노출량이 필요한 거고, 물론 단어도 단어지만 듣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지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살짝 몇 단어 놓치더라도 우리는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몇 단어 놓치더라도 아 그런 얘기 했구나 하고 정답을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능력이 필요하려면 평소에 많은 영어 대화를 들어봤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더라도 짧게 뭐 5분, 10분 영어 듣기 평가 듣는다거나 그렇게 너무 과도하진 않게, 다만 그렇다고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진 않고 영어 듣기를 등한시하지 않고, 왜냐면 또 발목을 언젠가 잡을 수도 잡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노력에 충분히 비례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노출량을 생각해서 정말 가끔이라도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들 실수하죠. 특히 이제 수능 직전에 뭐 9월 지나고 이제 듣긴 너무 쉬우니까 뭐 이걸 보지 뭐하러 해 하다가 이제 수능날 갑자기 안 들려. 15번, 13번 이런 데서 많이 틀리니까 그런 실수가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특히 이제 정시파라고 했으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풀고 쭉 공부하고 나면 복습을 할 거 아니에요. 본인만의 복습법이 있어요? 가장 자신 있게 꼭 해라고 말씀드리고 오. 싶은 건 해시태그 복습법입니다. 해시태그 복습법 흥미로운데?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문제에다가 유형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친구야, 너는 이런 글이야, 혹은 너는 이런 선지야. 예를 들어서 선지가 1, 2, 3, 4, 5번이 있는데 너무 얘는 긍정이고 나머지 다 부정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긍정이 친구가 정답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빈칸을 읽었을 때 아, 이 친구는 긍정이 돼야겠구나. 글의 흐름상 혹은 어떤 단어의 힌트상, 그러면 이런 문제는 긍부정 해시태그를 남겨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단순히 나 이거 문제 잘 풀었어가 아니라 맞은 문제라도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이게 한 번만 해서는 전혀 쓸데가 없는 복습법인데 이거를 모의고사 하나, 둘, 셋, 10개, 20개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은 겹치는 해시태그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보여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봤던 문제 나는 자신 있어, 이거 긍부정 문제거든 라는 게 문제에서 보여요. 그래서 문제를 단순히 버리지 않고 최대한 축적시킬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복습을 한다고 해서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답지 보고 아, 나 이래서 못 풀었구나. 오답노트 정도. 오답노트 정리. 그것의 가장 큰 단점은 첫 번째,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너무 많이 걸리죠. 두 번째, 축적이 안 돼요. 그냥 다시 봤다는 거에 큰 의의가 있지 전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달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 줄이라도 얻어가자, 이 문제에서. 왜냐면 우리 문제 정말 많이 푸는데 다 얻어가기 힘드니까 이 문장이라도 얻어가자 라는 네. 방식으로 되게 좋은 방법이다. 했었습니다. 해시태그 뭔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세준 학생한테 사전 미션 하나 드렸어요. 그 유명한 2011학년도 수능 문제 28번 문제죠. 아주 유명한 문제죠. 영어 선생님들도 3분 만에 풀었다는 문제입니다. 요거 세준 학생한테 얼마 만에 풀었는지, 3분 안에 풀 수 있는지 미션을 한번 줘봤는데 어떻게 잘 풀었나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번 봤던 문제긴 했어요. 왜냐면 정시파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기출 공부를 하면서. 솔직히 말해봐요. 한 번은 아닐걸요? 맞아요. 저는 4-5번 본 문제인데 네. 이게 사실 좀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2분 5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하. 이게 사실 처음에 풀었을 때는 못 풀었던 기억이 확실하게 나고요. 맞아. 이거 해설을 정말 몇 번이고 봐도 약간 이해가 안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솔직히 조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말을 이렇게 꼬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꼬아도 베베 꼬였다 이런 말이 딱 드는 그런 지문이죠. 맞아요. 이 지문을 한번 그러면은 뭐 다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고 세준 학생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고 뭐 세준 학생이 아까 전에 해시태그를 단다면 어떤 식으로 달 수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첫 문장이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지금 오열하고 포기하지. Journeys are the midwives of thought. 이 문장을 보고 5초 이상 고민을 했다. 저는 그러면 그때 실패한 큰 요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midwives 라는 단어를 대부분 뜻을 몰랐을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죠. 대부분 처음 보는 단어였을 거고. 근데 여기에 갇혀서 아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너무 고민을 해서 뒤에 문장을 아예 날리고 계속 붙여 읽으면서 혹은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지 못했다면 이제 그러면 망하는 거죠.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풀 수 있었을까요? 첫 문장을 그럼 어떻게 좀 확실하게 잡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journey가 음. 뭔가 생각이 어떤 것이다. 어차피 모르는 단어 생각. 뒤에서 문맥을 통해 알 수 알 있을 수 거라는 있겠다. 믿음. 믿음. 그 믿음. 왜냐면 아무리 불친절한 질문이라도 나에게 힌트 몇 개 주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그렇죠.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여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여기가 거의 핵심이죠. 맞아요. 음. 왜냐면 뭔가를 부정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강조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에서 few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no와 같습니다. 그냥 부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few가 적은이 아니고 그냥 no입니다. 그리고 then 보이시나요? then. 그렇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네. 비교를 한다는 건 또 어떤 거죠? 앞과 뒤에가 뭔가 긍정과 부정이 나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강조를 또 그렇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그래서 사실 수능 때 만약 이 문제를 봤다면 첫 번째 문장을 1초 보고 이 문장은 1분 봐도 돼요. 오케이. 이 문장 천천히 곱씹으면서 아, 또 이런 문장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어도 좀 나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영어 선생님들도 3분 만에 푸셨다는데 이 음. 문장 1분 동안 곱씹어서 본다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요 두 번째 문장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우선은 few를 해석하기 좀 어려우니까 no라고 생각하고. 그냥 no라고 생각할게요. 음. Places more conducive 음. to internal conversation 음. than a moving plane. 움직이는 뭔가 비행기가 더 conducive하대요. 움직이는 비행기만큼 컨듀시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음. 처음에는 일단 긍정을 해석하고 그렇지. 그게 아니다 어. 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단 무빙 플레인이 되게 중요하구나. 음. 왜? 무빙 플레인이 어떤 플레이스보다 컨듀시브한 게 없다. 그렇지. 이때 컨듀시브의 뜻을 전 몰랐어요 처음. 음흠. 그래서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뒤에 plane도 있고 ship도 있고 train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같은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쭉쭉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the 맞아요. mind 한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기엔 너무 좀 시간이 촉박하고요. 왜냐면 이거 요 한 문제로 영어 선생님들이 30분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결과적으로 빈칸의 답은 1번이죠. 우선은 지금 세준 학생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진짜 잘 얘기해줬어요.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장에서 일단 뇌정지가 오고 그리고 여기서 뇌정지가 와서 두 번째 문장을 이제 넘기고 하면 정말 망하고 두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한 그런 거였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백과도 너무너무 많이 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시예요. 시예요. 네. 맞아요. 시입니다. 시예요. 시여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어떠한 지문을 봤을 때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능력이 있었어야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다른 영어 지문들을 읽었을 때 그 지문의 그 로지컬 플로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지문의 논리적인 흐름들을 내가 어느 정도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연습이 차근차근 되어 있어야 이런 추상적이고 시적인 정도의 설명을 하는 지문에서도 내가 이게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문장에 아까 세준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비교급이 쓰였고 앞과 뒤가 명확하게 대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이거는 결국은 여기가 제일 좋다는 거구나 하고 뒤를 쭉 읽은 다음에 빈칸을 딱 봐가지고 1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나 어렵다. 그리고 게다가 1번에 있는 이 reluctant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기 때문에 더더욱 고르기가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튼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봤고요. 세준 학생을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김에 조금 궁금한
궁금한 게 더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면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학원 몇 개나 다녔나요? 학원은 안 다녔습니다. 학원을 안 다녔대요. 아니 이런 거짓말 같은데? 그러면은 막 EBS 강의 이런 것만 들은 거예요? EBS 강의 그리고 인터넷 강의 이렇게 저는 학원이나 과외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최대한 인강을 활용하는 공부를 나 해왔어요. 조금 뿌듯하잖아. 그런 게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꼭 학원이나 무슨 뭐 대단한 뭐 1대1 과외 이런 게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하는 시간이고, 사실 제가 정말 사당오락 이런 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저번에 나와서 했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우리 누구가 아는 누구가 의대를 갔는데 걔는 잠을 4시간만 잤대요 뭐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우리 세준 학생은 어때요? 잠을 한 4시간씩 자고 공부하는 것, 그래야만 서울대를 간다. 정말 가당치도 않은 아, 소리다. 네.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우선은 적어도 7시간 이상 잤고요. 왜냐하면 4시간을 자요. 그래서 뭐 12시간 공부를 한다 합시다. 그때 얻을 수 있는 양과 8시간 자고 6시간 공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양이 같다? 혹은 6시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맑은 정신에서 자신이 어떤 걸 공부하는지 인지하고 내가 확신한 컨디션에서 수능 때 전날에 4시간 잘 거 아니잖아. 내가 그 당시의 컨디션으로 아, 나 이런 컨디션에서 이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구나. 모든 그 머릿속에 뱅뱅 돌아가는 게 느껴지는 그 좋은 컨디션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게 정석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사실 이게 강사로서 제가 제자들한테 수험 생활에 이런 게 힘들어, 근데 이렇게 해라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친구들은 선배가 해주는 거, 나보다 그 길을 한 1년 먼저 간 선배가 해주는 동기부여만큼 와닿는 게 없거든요. 세준 학생이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1살, 2살 어린 친구들 혹은 재수생 선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한마디의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공부로서 한번 성취를 잃어보는 경험이 살면서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있잖아요. 엄청 지금 답답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쵸. 잘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영상 확인하고 꼭 적은 양을 완벽하게, 그렇지. 공부는 사소하게, 그렇지. 영어는 뭐다? 언어다. 노출량 늘려라. 맞잖아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오늘 맞아요. 영상 이걸로 요약할 수 있고, 이거 꼭 귀담아 들으면서 공부 전혀 어렵지 않고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잃어봅시다. 진짜 이렇게 오늘 굉장히 사실 개강하고 바쁠 텐데 시간 내줘가지고 세준 학생한테 너무 고맙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이 진짜 큰 힘을 얻었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우리 얘기 나누기로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세준 학생 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번에 한번 뵙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